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 누구보다도 재미있게, 깊고, 쉽고, 유익하게 전해드리는 아시아 최고의 컨텐츠 맛집 언더스탠딩을 또 경건한 마음으로 예. 시작하겠습니다. 야, 경건해지네요. 예. 매일 이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여러분들도 매일 이 시간에 저희를 만나는 이유는 뭔가 지식과 교양을 쌓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식과 교양을 쌓으면 뭐가 좋으냐? 인생은 매번이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택과 판단의 결정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고 교양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 선택 잘못하면 많은 네. 코스트를 치르게 되고 그렇습니다. 돈도 잃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식주 다음에는 언더스탠딩이 필요하다.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이 연휴 쉬고 첫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연휴를 이어간 듯한 네. 그런 분위기로 좀 편안한 마음에서 그리고 이번 주는 또 금요일이 또 쉬고. 야.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재밌는 걸 위주로 한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집트 특집으로 이집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집트. 야. 이집트 뭐 좀 아십니까? 오늘 에이그 이걸 여러분. 들으시면 대한민국에서 이집트에 대해서는 상위 1% 정도 아는 그런 네. 수준으로 저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집트 현지인을 네. 모셔서 들으려고 했는데 네. 아직 없어서 도착을 못 하셨습니다. 네. 날아오고 계신 중이라서 한국의 최고의 오늘은 그냥 급한 대로 일단은 현지인이 오시기 전에 네. 한국에서 거의 이분은 현지인이나 다름없다. 네. 한국에 대해서 더 모른다 이분은. 이집트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예.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의 곽민수 소장님. 야. 채팅창 보니까 벌써 좀 아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민수 아저씨 이분께 나오신다. 오늘 이집트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들어볼 거고요. 예. 네, 여러분들은 잠깐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소개하십시오. 한국 이집트학 연구소. 네, 광민수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광민수입니다. 야, 예. 뭐 지금 채팅창에 난리가 났습니다. 애군 민수님 뭐 오셨다고. 뭐야? 왜 이렇게 예. 인기 있는 분이야? 잘생기기까지 했네. 아유, 무슨 말씀을. 제가 우리 소장님 양력을 살짝 조사해 왔는데 네. 끝내줍니다. 한국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음. 영국으로 날아갔어요. 이집트를 공부하기 위하여. 이집트 유물은 다 영국에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영국의 런던대 옥스포드대에서 하고 박사를 더럼 대학이라는 데서 했는데 더럼 대학 아십니까? 압니다. 압니까? 네. 더럼 대학이 영국의 3대 대학이거든요. 여기가 해리포터 촬영했던 그런 대학이랍니다. 더럼 그러니 대학. 얼마나 고고학이 잘 발달해 있겠습니까? 와, 이 사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아, 저기가 더럼 대학교예요? 진짜 더럼 대학이에요. 여기가 해리포터 사진 야. 영화 찍은 이게 영화지 이게 진짜로 저렇게 생겼습니까, 소장님? 예, 그 앞서서 처음 보신 사진은 그 더럼 대학은 아니고 예. 그 더럼 대성당인데 여기요. 예. 여기서 해리포터를 찍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다음 사진으로 보여주신 데는 이제 그 더럼 카슬인데 근데 저기는 이제 대학 건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와. 예, 그리고 보통 그 아까 말씀드린 더럼 대성당은 그 이제 더럼대 학생들이 그 입학식이랑 졸업식을 하는 그런 하는 공간이에요. 졸업식 하는 학교. 이야, 아, 두 번째 사진은 카슬. 카슬. 영어로는 캐슬 캐슬. 아니고 영어로 캐슬. 영국에선 카슬. 예. 알겠습니다. 자, 이집트. 제가 저 사진 보고 더럼 대학에 잠깐 빠졌어가지고 이 사진 꼭 한번 보여드리려고. 왜 이집트를 공부하시게 됐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잠깐 궁금해서. 예, 그 사실 굉장히 얘기가 긴데 네. 저는 아주 길게 듣고 싶지는 않고요. 예, 어렸을 때 이집트에 살았어요. 아, 저희 아버지 그랬어요? 직장 때문에 그때 오. 인상이 되게 이제 강렬하게 남아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이집트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예. 한국에서는 이집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인류학이랑 고고학을 공부했고 영국에 가서 이집트를 공부를 했죠. 야. 이집트는 이집트를 알기 위해서 고고학을 먼저 공부하고. 예. 공부할수록 재밌습니까? 이집트 학은? 이제 공부할수록 재밌는데 공부할수록 그 삶이 힘들어지죠. 왜요?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왜 한국에서 그러죠? 이집트 전문가가 되면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 수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어요. 예. 와. 그래서 지금 이제 먹고 살 길을 이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서강대학교의 유로메나 연구소를 유로메나 이집트 연구소로 좀 확대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 예, 뭐 그래 주시면은 저야 뭐 감사하겠지만 아마 예. 그렇게 안 하실 걸요. 그래 거기 형들이 좀 질투심들이 있더라고. 한 자리 비었는데 거기. 이집트가 4대 문명의 발상지라는 걸 압니다 저희는.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사실은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4대 문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데 이 4대 문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아주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학술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거는 그 정치적으로 구성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그 중국에서 이 중국을 어떤 이렇게 좀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중국의 지식인들이 그러니까 민족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중국 문명을 중국뽕 그 다른 그 더 오래된 고대 문명들을 같이 엮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에요. 황하, 인더스, 예. 나일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예. 아니, 어딜 이집트랑 비교를 하느냐 이런 그러니까 느낌입니다. 그게 사실은 연대적으로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먼저 제가 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예. 요거를 틀겠습니다. 예, 요게 잘리네요. 좌측편이. 네. 됩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저 가장 위쪽에 있는 연표가 고대 이집트 연표이고 예. 그 아래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랑 거의 같은 시대 동안 이제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한 2500년 무렵부터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에 예. 반해서 중국 문명은 굉장히 후대죠. 기원전 2000년이 지나서야 이제 등장한 문명이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 저 네 개의 문명을 하나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무리한 시도이고 실제로 이제 고고학에서 어떤 학술적인 개념으로 전혀 사용되지 않아요. 4대 문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그 중국, 일본, 한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냥 4대인지 3대인지 5대인지 그거 우리 어차피 보통 안 센다.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맞아요. 뭐 맞아요. 초기 문명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 뭐 1차 문명 이런 식으로 맞아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자랑할 거 있으면 우리나라가 이거 5대 강국입니다. 그럼 반드시 5위예요. 우리가 뻔해 볼 거 없어. 아까 저 PPT에 신라 건국 보셨습니까? 저 끄트머리에. 그거 또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 그래서 이집트는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기분 나쁘다. 원탑이다. 원탑. 그래서 보통은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투탑 정도 되죠. 그렇지. 메소포타미아와 더불어서 독일 축구가 세계 4강이다 그러면 독일 축구 기분 나쁘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서- 이집트 문명은 언제 시작됐어요? 다시 그 연표를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연표를 좀 보여드리자면 기원전 3000년. 일단은 이제 기원전 3100년경을 문명의 시작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가 최초로 통일이 돼요. 통일이 돼요? 예,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로 통일이 돼요.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이제 어떤 그 지역 각각의 이제 도시 국가 같은 식으로 일종의 뭐 군장 국가 같은 형태의 정치체들이 등장을 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략 한 기원전 3,500년 무렵부터는 일반적인 의미의 문명이라는 어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3,100년경에 최초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보통은 이집트 문명의 시작점이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부터가 이집트 문명의 시작이다. 예. 통일제국의 이집트. 그러니까 이제 고대 국가가 완성된 상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고대 국가라면 우리나라도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런 거 고대 국가라고. 그렇죠.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이리 오너라 하면 오는 놈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이놈 그러면 아유 뭐 얘 전화 이런 애도 있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행정 관료 체계가 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다음에 특정 범주의 지리적인 범주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이제 뭔가 정치력이 이렇게요. 적용되는 그런 정치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진짜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고대 때부터? 굉장히 먹고 살기가 좋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먹고 살 걱정을 거의 안 해도 됐어요. 거기는 일단 자연 조건 자체가 매우 유리해서 요 또 화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5,000년 전 이집트는 먹고 살 걱정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는 왜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겁니까? 아직도 먹고 살 걱정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저희는 먹고 살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예, 요 화면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 요게 이제 그 나일 강이에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 거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나일 강인데 이 중에서 이집트의 영역은 요 정도입니다. 여기 요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일부예요. 나일강 전체로 따졌을 때는 예. 그러니까 나일강 전체의 길이가 약 한 7,000km 되는데 이집트 지역을 흐르는 나일강은 한 1,000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길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조금 뭔가 좀 그 리듬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는데 특히 요쪽 그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 청나일강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매년 5월이 되면은 이제 지역적인 폭우가 내려요. 그 네. 폭우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 예. 홍수가 이집트까지 도달하는데 약 한 2달 정도 걸려서 이제 매년 7월이 되면은 7월 한 중순 이후가 되면 이집트에 홍수가 나거든요. 예. 근데 홍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뭔가 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좀 불리한 조건으로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집트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게 홍수가 그냥 물만 불어나는 게 아니라 홍수가 나면서 상류 지역에 있는 비옥한 토양을 같이 갖고 와요. 야. 흙탕물이 예, 내려온다는 뜻이네요. 흙탕물이 내려온 다음에 물이 쫙 빠지면 그 흙이 다시 땅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는 항상 거의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비옥한 어떤 토양의 충전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밭을 안 갈아도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통 많은 문명권들이 굉장히 오래 이렇게 약간 번창을 하다가 예.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땅의 지력이.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량이 나오지 않아서. 식량이 사람들은 많이 몰려서 사는데 그렇죠. 계속 예. 공사는 짓고 예. 그러니까 땅을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땅이 나중에는 에너지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집트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신기하네요. 예, 그게 기본적으로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고 또 이 이집트 문명은 이 원표를 좀 보여드리면 그런데 저 소장님, 그럼 예. 농사 짓다가 홍수날 무렵이 되면 일단 다 대피입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그러니까 대체로 중요한 건축물들은 이제 홍수가 이제 나도 물에 잠기지 않는 지역에다가 주로 지었고요. 그냥 집은 대충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 나서 이제 무너지면 다시 금방 또 지으면 되니까. 그런데도 비옥한 토지가 있어서 좋다. 예. 7월이요? 7월 중순 정도가 그럼 되는 7월 중순 전에 한번 농사 지은 거 다 캐서 일단은 비 안 맞는 곳으로 옮겨놔야 되겠네요. 물론이죠. 여기 이집트는 비는 내리진 않고요. 홍수가 나는 거죠. 홍수 나기 전에는 다 일단 바깥으로 대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저장 시설이나 이런 곳들은 홍수가 나지 않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놨죠. 야, 그 매년 그 일 하려면 되게 피곤할 것 아니 같은데. 그리고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대비를 할 수 있겠지.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또 다른 지역도 비슷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이집트 나일강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나는 시점, 그다음 홍수가 나는 정도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안정적인 홍수. 예, 그러니까 안정적인 홍수가 어떤 홍수가 안정적인 홍수입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도로 홍수가 나고 예측 가능한 시점에 홍수가 나고. 물이 딱 여기까지 들어올 거야. 두고 봐. 예. 그거 봐. 딱 예. 여기까지 들어오네. 예. 진짜로 홍수라고 그렇습니다. 말할 수가 없네요. 그냥 약간 범람이네요. 그냥. 범람이죠, 범람. 보통 범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도 좋고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져서 문명이 만들어지기 그렇죠. 시작한다. 예. 야, 내 집 좀 번듯하게 지어. 내가 왕인데 이 자식아 이게 뭐냐? 그러면 또 이제 건축술이 발달하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먹고 살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생산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건축만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전문직. 예, 전문직이 분업.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공예나 건축에 막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되는. 생산량이 넉넉해지니까 예. 그 사람 먹여 살릴 쌀은 있다 이거죠. 예. 쌀 농사였어요? 보통은 밀 농사가 밀, 있어요. 밀. 밀과 보리. 밀과 예, 보리? 예. 그래서 그냥 잘 살았고 그럼 이집트는 매우 잘 잘 살았죠. 살았고 예. 잘 산 거 말고 또 있습니까? 이집트인들이 똑똑하다. 혹은 뭐 제가 듣기로는 이집트인의 발명품 중에 되게 놀라운 것들이 되게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시계? 아니 그런 것도 있었다고 들었어요. 임신 테스트기. 예. 진짜? 진짜? 뭘 테스트를 하고 그래? 쥐들이 알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들었어요. 임신 테스트기가 요거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 화면 이제 칼스버그 파피루스 컬렉션이라고 하는 어떤 파피루스 그 모음의 일부인데, 칼스버그는 들어보셨죠? 칼스버그 맥주 이름 맞죠. 예. 그 맥주를 만든 그 이제 회사가 그 이제 재원을 이제 내 가지고 박물관도 만들고 재단도 만들었는데 그 학술 재단이죠. 예. 그 재단에서 소유하고 있는 파피루스여서 보통 칼스버그 파피루스라고 이제 불립니다. 그러니까 뭐 시점은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문헌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그 실제로 임신 테스트기가 이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그 내용들이 남겨져 있어요. 아 여기 글자에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이제 볼이랑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사용하는 이제 에머밀이라는 그 밀을 이렇게 그 푸대에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임신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에게 소변을 보게 해요. 예. 그래서 그 곡식들이 발화를 하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보리가 먼저 발화를 하면은 아들, 밀이 먼저 발화를 하면 딸, 이런 식의 그 이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근데 이게 그 또 요거를 좀 보여드리면 그 1960년대 정확히 63년에 이제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을 실제로 자연과학적 실험을 좀 해본 거예요. 예. 아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말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임신한 여성, 그러니까 뭐 그 대조군이 필요하니까 임신한 여성, 임신하지 않은 여성,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의 이제 소변을 이 식물 이 그 곡식들이랑 섞어가지고 좀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임신한 여성의 소변이 이제 묻은 그 밀과 보리에서는 70%의 확률로 발화가 된다. 야. 반면에 다른 그 소변에서는 발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임신과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이 그 에스트레곤 네. 맞죠? 예, 그 호르몬 때문에 곡식의 발화가 촉진이 됐다라고 이제 설명을 보통 합니다. 야, 그 되게 신기하네. 과학적이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냥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뭐 과학이라고 부르기는 힘들고 과학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은 사실 되게 근대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뭐 5만 가지를 다 해봤겠죠. 하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지식이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임상적인 결과가 나오는 그러니까 것으로. 그게 경험적으로 알게 됐으니 얼마나 임신을 많이 한 겁니까? 아니 근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 당시에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임신 그냥 뭐 임신이면 아이를 낳고 그럼 되지. 그게 미리 남자인지 여자인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를 꼭 미리 알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럴 일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근데 뭐 임신인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네. 뭐 임산부들한테 이제 뭔가 조금 더 대우를 해주고 뭐 이런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랑 비슷한 이유. 아니, 그럼 또 그때만 해도 꼭 결혼식을 올리고만 또 아이가 생기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궁금하지. 그렇지. 궁금할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집트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일부 일처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혼의 그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이 문명권은. 혼의 관계가 긍정적이었던 문명도 있습니까? 뭐 그렇죠, 예.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인의 그 숫자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도 썼다. 발화가 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죠? 뭐 3개월 후에 발화되고 그러면 어차피 알잖아. 배가 나오고. 재밌네요. 야, 이집트는 진짜 별게 다 있었군요. 이집트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에 대해서는 뭐 왕의 무덤이다라는 거 알고요. 심지어는 피라미드 관련해서는 그거는 외계인이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인간이 만들었을 수가 없다. 그때 당시에. 왕의 권력이 오죽 강했으면 네, 어떻게 이런 걸 저 만드냐.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자기 무덤 만드는 데만 썼겠느냐. 부려 먹으면서도 아무 탈이 없었냐.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피라미드는 그러니까 먼저 요거 좀 먼저 다시 연표를 좀 보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 연표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이 연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집트 문명 시대가 이제 여러 세부 시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중에서 피라미드가 주로 지어지던 시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집트의 피라미드 하면은 떠올리시는 그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는 고왕국 시대예요. 고왕국? 예, 고왕국. 그러니까 기원전 2686년부터 기원전 2181년까지 이어지는 한 500년 동안의 기간에 피라미드가 집중적으로 지어졌고 그 이후에는 사실 중왕국 시대 후반부에 조금 지어지고 또 신왕국 시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파라오인, 또 혹시 파라오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파라오. 제가 전생에 파라오였지 않습니까? 파라오. 그러니까 아마 뭐 투탕카멘이나 람세스 이런 파라오들은 좀 아실 텐데 이 파라오들의 시대인 신왕국 시대 때는
그 피라미드는 지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동안에는 피라미드가 지어지지 않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고왕국 시대 동안에 사용된 왕묘의 형식이라고 잠깐 썼던 잠깐이라고 하기에는 꽤 500년, 길게 5, 600년이지만 예, 하여튼 그 기간 동안에는 집중 썼던 이제 왕묘의 형식이고 신왕국 시대 동안에는 다른 이제 왕묘의 형식이 사용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고왕국 시대와 관련되어 있는 이 문헌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왕국 시대 때는 굉장히 많이 확인이 돼요. 예. 고왕국 시대 때는 비교적 좀 양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라미드 건축과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나 구체적인 그 뭐 과정 이런 것들을 딱 문헌 기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남겨져 있는 물리적인 흔적, 이제 고고학적인 그런 정황들을 토대로 피라미드를 주로 설명을 이제 하고 있죠. 뭐가 더 필요하죠? 피라미드가 남아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거 보면 알지 무슨 문헌이 필요해. 피라미드만 보면 알 수가 없죠. 아 어떤 왕의 무덤인지 그러니까 왜 그것도 만들었는지.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걸 지었고 지었는지. 왜 이렇게 지었는지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 사회를 알려주는 구체적인 사회상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자료들이 많이 없는 아니 거죠. 아무리 왕의 그 무덤을 우아하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까지 큰 무덤을 질 수가 있느냐. 왜 그랬어요? 지을 왜?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현대 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좀 해보니까 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물리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었겠죠. 그러니까 과장돼 있어요. 약간 피라미드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그 건축의 뭐 완성도가 약간은 좀 과장되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뭐 현대 기술로 지을 수 없다는 식으로. 근데 지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피라미드를 지으려면은 인력을 동원해야 되고 뭔가 그 인력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들이는 사람이 없겠죠. 그 정도의 비용을. 얼마나 요즘도 예. 그걸 지으려면 어떻게 돼? 지금 추정되고 있는 유력한 학설은 뭡니까? 피라미드는 어떤 식으로 졌다? 사람의 힘으로 인력으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그러니까 사실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집트에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는 피라미드들이 100기가 넘게 있는데 100개나 있습니까? 예,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맞네, 의외로 맞네. 야 어마어마하게 많아. 되게- 6개 있는 줄 알았어. 예, 되게 많아요. 근데 예.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쿠프라고 하는 파라오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일반적으로 대피라미드라고 불리는 그 피라미드인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00개가 다 왕릉이죠?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예. 왕 아닌 사람도 피라미드가 예, 있었어요? 그리고 무덤으로 사용되지 않은 피라미드들도 있고, 요 사진 좀 이제 보시면, 야. 요게 이제 대피라미드인데, 진짜 어마어마하다. 저 옆에 근데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 이게. 크기랑 비교를 좀 해보시면 대략적인 규모가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 피라미드는 이제 완공 당시에는 높이가 한 146에서 7m 정도 와. 된 것으로 여겨지고 지금은 이제 상단부가 조금 이제 소실돼가지고 지금 138m로 남겨져 있거든요. 예. 굉장히 큰 피라미드고 또 공학적으로 완성도가 정말 높은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졌느냐? 이게 다른 피라미드들은 약간 다음 요것도 보여드리면은 요거 말고 잠시만요. 나중에 요것도 좀 큰데 요게 이제 그 아들 피라미드거든요. 예. 카프라라는 그 쿠프의 아들 피라미드인데 얘도 한 높이가 한 140m 정도가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상당히 큰데 그 대피라미드와 이 피라미드가 투톱이고 크기로 나머지 피라미드들은 뭐 제가 작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높이가 한 50m 정도는 돼요. 50m, 뭐 60m, 뭐 작은 건 40m 정도. 큰 거 작은 거 의외로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변화가 좀 되게 이제 크게 벌어진 나타납니다. 큰 거가 권력이 제일 강했던 먼저 왕. 만들었습니까? 근데 꼭 큰 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가치관이 변화한 것으로 보여요. 물론 사회적 역량과도 연관이 있지만 예컨대 그렇지. 이 큰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는 중대형 평형이 유행했던. 그러니까 몰빵해서 피라미드만 지어요. 피라미드만. 예. 근데 이제 좀 피라미드 다 가지는 시기는 피라미드도 짓고 딴 것도 나서 신전도 짓고 뭐 이것저것 오만 가지 짓기 좀 때문에 실용적으로 져보자. 좀 이렇게 예, 맞습니다. 약간 그런 예, 느낌이구나. 딴 것도 줘야 되니까 소형 평형이 또 한때 유행이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서 이런 크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근데 이제 다른 피라미드는 짓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대피라미드가 좀 문제가 되는데 너무 높기 때문에 저 높은 곳까지 돌을 올리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 굉장히 큰 그렇지.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근데
몰라요 사실. 어떻게 지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구체적인 그 건축 과정을 설명해 놓은 문헌 기록 같은 거 남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미 지어진 지 이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4,500년이 넘었으니까 그 흔적 같은 것도 분명히 남겨져 있지 않고 근데 이제 추정컨대 몇 가지 설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게 흙을 피라미드 주변에 경사로를 쌓아서 이제 돌을 올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상단부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냥 일반 직선형 경사로를 만들면 이 각도가 되게 낮아야 되기 때문에 경사로의 규모가 몇 킬로씩 나와야 되거든요. 길이가. 예. 근데 이제 피라미드 주변에 그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추정컨대 약간 이 나선형으로 경사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렸을 것이다라고 보통 추정을 하고 있죠. 좀 얼마나 힘들어. 꼭 이따만 돌을 뺑뺑 돌아가지고 높이가 170이면 거의 한 60층 63빌딩 높이랑 50층 정도 되죠. 비슷한 100, 높이인데 예. 그걸 빙빙 돌아서 올리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돌 아. 하나를. 세상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동원됐을 것이고 또 그 노동력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아마 관리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걸 다 예를 들면 왕이 내 무덤을 하는데 진짜 권세를 보여주려고 노예들을 시키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부려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엄청난 권력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특히 이 고왕국 시대의 이제 파라오들,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이 시기의 왕들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로 이제 여겨졌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게 피라미드가 단순히 파라오 개인의 어떤 그 욕망 때문에 지어진 건축물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럼요.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의 파라오는 일반적으로 뭔가 이제 그 약간 그 절대 군주 같은 느낌, 그 오리엔트적인 절대 군주처럼 여겨지는데 예. 실상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그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뭐 그냥 아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선의 왕이랑 비슷해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신하들이 반대해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파라오들은 신하들의 반대도 있지만 뭔가 이제 그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파라오직이 해야 되는 그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예. 이 파라오직을 맡은 개인이 자기의 욕망을 막 자기 마음대로 실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자리였던 것으로 보통 여겨집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마음대로 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 시기는 사실 그 기록들이 많이 남겨져 있지 않지만 후대의 기록들은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라오의 왕권이 갖고 있는 의미 같은 것들을 설명해주는 또 이런 텍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왕이 파라오들도 견제 많이 받았다는 받았죠. 뜻인데. 뜻인데. 예. 그런데 국민들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어떻게 무덤 동원하냐는 만드는데 그렇게 평생을 바치게 하는 건데 또 견제는 받아요? 근데 평생을 또 바치게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피라미드는 대체로 일종의 그 약간 이제 그 일종의 노역으로서 일반 농민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킨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예. 로테이션을 돌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뭘 돌려요? 로테이션. 인구의 여유가 로테이션? 있었구나. 예, 그리고 또 이게 요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인데 피라미드를 짓던 노동자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이 피라미드들 주변에서 이 노동자들이 거주하던 캠프 유적들이 확인이 됐는데 네. 그 캠프의 물리적인 그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고 그러니까 뭐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군대 정도는 좀 그 되는 그 정도의 어떤 여건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더불어서 그 캠프 주변에서 이런 그 동물뼈나 생선뼈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잘 먹었다. 그러니까 급식도 단백질이 괜찮았다.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아주 객관적인 진술은 아니지만 그 기원전 5세기의 인물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 계통의 역사학자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물론 이제 피라미드를 지은 이후와 2000년 이후의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 중에서 이 피라미드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여행자거든요. 여행 가가지고 가이드한테 설명 듣고 기록을 남긴 그런 예.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피라미드에 가보니까 이 피라미드의 노동자들이 그 양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았다라고 쓰여져 있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라고 썼어요. 근데 양파는 이집트에서는 약간 이제 그
좀 그 사람의 어떤 이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어떤 그 음식으로 보통 많이 여겨졌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정말로 양파를 공급받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후대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이 피라미드 노동자들이 생각보다는 괜찮은 어떤 조건 속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갔다. 그렇게 그러면 볼 수 있죠. 그 피라미드 막 그 영화에서 보듯이 채찍질 막 하면서 그렇지. 막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양파 월급으로 주고 임금 노동자로 야, 그 좀 와서 일 좀 해. 이렇게 해서 일을 시켰다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건축 자체가 그 농한기 때 이 노동력을 이렇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노동력 그 농한기 때 농부들한테 우리로 뭔가 치면 공공근로. 예 공공근로처럼 그랬을 것이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잘은 모르는. 그런 공공근로라면 우리도 공공근로 일은 시켜야겠고 돈은 줘야 되겠고 할 일은 없으니까 네. 오전에는 왼쪽에 있던 낙엽 오른쪽으로 옮기고 저녁 무렵에는 오른쪽에 있는 낙엽 왼쪽으로 옮기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피라미드도 뭘 시키지? 야, 야, 높은 근데 돈을 좀 쌓아봐. 좀 어떻게? 왜 합니까? 그럼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빨리 끝난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좀 쌓아봐. 이렇게 쌓아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제 뭐 농담을 섞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예. 실제로 그 상황에서는 약간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왜냐하면 이제 피라미드를 그 이제 여러 기를 지은 파라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요 사진을 뉴딜 정책이구나. 이게 그래, 일종의 뉴딜 정책. 그런 거야. 피라미드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런 피라미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조금 조악한데요? 느낌이? 어정쩡하다. 꺾여져 있어요. 예. 꺾여져 있고 이게 그래서 굴절 피라미드 보통 불리고 근데 굉장히 커요. 이 피라미드 높이가 한 105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피라미드를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했어요. 예. 근데 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길고 아무튼 이 피라미드를 지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근데 아마도 이제 이 모양이 이상해서 이 파라오가 얘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짓자 그래가지고 그 피라미드 그 파라오 당대에 다시 또 피라미드를 이제 지었는데 그게 요 붉은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요건 피라미드입니다. 제대로 모양이 나왔네요. 예,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피라미드라고 할 때 그 사각뿔 형태의 피라미드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 일반 형태로 지어진 최초의 피라미드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보신 그 대피라미드보다 이제 한 세대 전에 지어진 피라미드.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피라미드가 그 파라오 당대에 두 개나 지어졌고 큰 피라미드, 굉장히 큰 피라미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파라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지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해. 뭐 다시 또 일 좀 시켜야겠다. 너무 빨리 지어가지고. 야, 모양이 이게 뭐니? 다시 줘보자. 본인이 약간 이렇게 깎아볼래? 그랬을 거야. 근데 되고 나니까 아닌 것 같은데. 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저거는 아마도 근데 그 이제 피라미드의 그 어떤 공학적인 안정도를 위해서 상부 경사각을 낮춘 것으로 보통 보여요. 그러니까 하부는 경사각이 50도대고 상부는 40도대인데.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전대 무너진 피라미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낮춰서 짓자. 그래가지고 낮춰서 이제 완성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다 짓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해서 다음번에 지을 때는 처음부터 그 상단부에 맞춰져 있었던 43도의 경사각으로 이제 피라미드를 지어서 완성한 게 지금 보여드렸던 그 붉은 피라미드입니다. 그 피라미드가 크기도 크기지만 그 안에 구조도 뭔가 무슨 막 영화 같은데 보면 햇볕이 이렇게 하면은 쫙 내려와서 뭐 특별한데 이렇게 뭐 실제로 그런 구조학적으로도 매우 과학적인 게 있습니까? 뭐 과학적이라는 수식어가 맞을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내부 구조도 만들어져 있어요. 꽤 많은 피라미드. 예를 들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모델하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인테리어. 예. 요거는 이제 그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떤 그 조사 결과 밝혀진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숨겨진 공간을 표시한 도면인데 예. 여기 지금 이제 요 부분 그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공간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실제로 밝혀져 있고 실제로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대피라미드인데 상승 통로가 있고 이 상승 통로 안에
그 이제 그랜드 갤러리 보통 대회랑이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큰 공간이 있어요. 높이가 9m에 이르는 공간이에요. 와, 그 내부 그 공간이 안에. 굉장히 높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아무래도 보시면 요 상단부에 걸리는 하중이 문제가 되죠. 안에다가 빈 공간을 만들려면.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사진을 넣지는 않았지만 요런 공간들은 대부분 그 천장 부분을 이렇게 들여쌓기라 그래가지고 계단 형태로 돌을 이렇게 정교하게 쌓아가지고 계산해서 딱 그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상단부에 걸리는 그 하중이 좌우 측면으로 이렇게 분산되게 예. 이제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 안이 일반적으로 이제 왕의 방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 이 공간은 이제 실제로 파라오의 시신이 안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그 시설인데 여기는 굉장히 특별하게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천장이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특별한 겁니까? 천장이 수평으로 되어 있는 왜냐하면 수평으로 만들면 상단부에 걸리는 하중이 그대로 다 쏠리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 만들어요? 굉장히 구현하기 어려운 그 구조인데 그래서 여기 도면에서도 조금 이제 나타나는데 이 방은 만들고 그 방 위에 그 이제 조금씩 빈 공간들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그 가장 상단부에 여기서 이제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큰 돌을 약간 이 맞배 형태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상단부에 걸리는 하중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좌우로 분산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커다란 돌이 이 방에 걸리는 하중을 중간중간에 긴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중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죠. 야.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들을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지은 건축물이네요. 예, 그러니까 뭐 공학적으로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무덤으로 쓰인 거는 확실해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것도 확실하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고왕국 시대의 무덤이니까 이 피라미드의 내부에서 정말로 구체적인 그 파라오 매장의 흔적이 확인된 적은 없어요. 파라오의 시신과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화석이 투탕카멘 뭐 이런 있으면 것도 투탕카멘은 말씀드린 것처럼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무덤. 훨씬 더 후대 파라오고 후대 무덤입니다. 아 그럼 피라미드 발견되고 그 안에 파보니 파라오의 시신이 있었던 케이스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집트 역사 속에서 피라미드가 왕묘로 사용된 거는 일정한 시간이고 그런데 그 피라미드들은 워낙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구조물이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 학자들이 그 피라미드를 조사했을 때는 이미 다 도굴이 되어 있고 이미 다 열려 있는 상태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실제로 파라오의 시신이 확인된 적은 확인된 적이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예. 이제 관 같은 것들은 놓여져 있는데 정말로 여기에 사람이 놓여져 있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물증이 없어요 지금은. 에이, 관이 있으면 그냥 시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관만 있었겠어요. 손 잡으면 그냥 끝이지 뭐. 근데 이제 후대의 무덤들 가운데는 뭐 대표적으로 투탕카멘 무덤이 그런데 실제로 이제 파라오의 시신이 그 무덤 안에서 확인이 되죠. 무덤 용도로 만든 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추정은 된다. 추정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굉장히 강력하게 추정을 하죠. 보통 이제 일반적인 그 학계에서는 무덤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완벽한 물증은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학계 밖에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진취적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종종 있죠. 학설은 뭐예요? 다른 학설은 뭡니까? 소장님도 무덤설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무덤설을 지지하죠. 믿어요? 예. 다른 학설은 예,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저는 이제 어쨌건 연구자니까 무덤이다라고 100% 말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남겨져 있는 그 어떤 이 물리적인 정황들을 놓고 봤을 때 무덤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 입장은. 정말 근데 식량이 넘치긴 넘쳤나 보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식량은 넘치고 이 사람들은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피라미드나 만들어가. 근데 그거는 뭘 할 하니? 일은 없어가지고 피라미드를 지었게 했다라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이게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 학자가 주장한 학설이고 예. 뭐 제 경우에는 할 일이 없었다라기보다는 할 일이 없는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피라미드를 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목적 자체는 농사를 짓지 않은 시기에 뭔가 정부에서 임금을 주기 위해서 공공건축물을 만들었다. 그럴 가능성 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고 예.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럼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여력이 있었고 이런 만들 정도의 그리고 농산물은 많았고. 예, 많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홍수기 때, 그러니까 범람기 때는 실제로 농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예. 그때 그 인력을 활용할 수가 있었고 활용해도 어떤 국가 경제에 전혀 지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었고 왜냐하면 어차피 노는 인력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범람기 때에 피라미드 같은 대규모 건축물을 짓기 되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되는데 이 석재로 옮길 때 범람기 때는 물이 많잖아요. 네. 배에 실어서 옮길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죠. 아.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 석재를 운반할 수가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가 건축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도 많이 걷었습니까? 그러니까 막강한 왕조를 구축했나요? 정부가 예를 들면 양파도 임금으로 지급하려면 뭘 걷어들이는 게 많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많이 세금을 걷어들였고 파라오가 갖고 있었던 부 자체는 이제 뭐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이집트가 존재했었던 근동 세계 전체에서도 뭐 그냥 압도적일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엄청나게 어떤 자연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어떤 시절에는 보통 백성들도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변에 외세의 침략 같은 건 없었나 봐요. 우리나라 같으면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잠깐이라도 쉬게 하거나 전쟁 준비해야지. 이걸 만들고 있으면. 근데 일단 이 이집트 문명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압도적으로 이른 시기에 형성된 문명이고, 그러니까 당시 이 피라미드가 지어질 때 당시에는 이집트에 아예 라이벌들이 없어요. 아예. 예, 그냥 이집트가 거의 독보적인 문명권으로 존재를 했었고, 예. 이제 후대가 되면은 이제 뭐 라이벌들이 몇 개 외부에 생기긴 하죠. 그런데 신왕국 시대가 되면은 뭐 미탄니라든가 히타이트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히타이트 같은 국가들이 이집트 라이벌로 작용을 하지만 이 피라미드가 지어지던 시대에는 그런 외부의 이집트에 위협이 될 만한 정치체들은 없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뭐 인근에. 근데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그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그러느라고 예. 외부로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나는 제국을 형성시키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영화에서 보면 피라미드 안에 도굴꾼들이 들어올 게 뻔하니 요 도굴꾼들을 길을 잃게 만들기 위해서 막 복잡하게 만들어서 실제로는 왕의 그 무덤 묘실까지는 못 들어가고 중간에 막 갑자기 막 그 함정도 있고 막 그래서 대체로는 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다.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제 뭐 그런 이야기나 그런 묘사들을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이제 도굴꾼의 도굴을 막기 위한 시설들은 굉장히 많이 설치는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도굴꾼들은 다 뚫었고, 그런데 지금 요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게 이제 2016년이나 17년 사이에 있었던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의 결과로 이제 그 나온 모습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원래 기존의 공간이고, 여기 요 부분이 그러니까 이때 이제 우주 입자 뮤온을 사용한 그 촬영을 한 거거든요. 일종의 엑스레이를 찍었다 생각하시면 네, 피라미드 내부에. 네. 근데 요 공간에 그동안에 알려져 있지 않던 무엇인가 커다란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어요. 지금 아직 탐사는 안 됐는데. 탐사 안 됐어요. 그리고 여기 앞쪽에 여기 그 노스페이스 코리도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도 빈 공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내려졌는데, 이 부분은 최근에 탐사가 이루어졌어요. 최근에 예. 이루어진 것이 요 사진인데, 여기 안에 요런 공간이 이제 있는 것을, 요거는 이제 사람이 직접 들어간 건 아니고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찍은 건데, 예. 요거는 올해 3월 달에 이제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었어요. 굉장히 최근이죠. 직접 들어갈 만큼 크지 않은 구멍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길이가 한 10m 정도 되고 예. 높이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인데 들어가려면 돌을 깨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냥 이제 내시경 카메라만 넣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직 요 부분은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뮤온을 사용한 이 촬영 그 데이터가 해상도가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이 정말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질구레한 빈틈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사진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뭐 전문가들 말에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요게 진짜 인공적으로 만든 공간이라면, 예. 이제 이 앞서서 저희가 이미 지금도 들어갈 수 있는 이 공간들은 일종의 페이크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 안에 정말로 파라오의 시신과 뭐 부장품들이 매장되어 있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왜 아직도 연구가 충분히 안 돼? 그냥 뭐 이렇게 요즘은 로봇도 있고 하려면 얼마든지 탐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에 이게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그 고학적인 조사나 고학적인 그 연구가 막 빨리빨리 진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고 예산 예. 필요하니까. 예산도 필요하고 또 이게 뭐 이렇게 피라미드를 조사할 때 막 다 뜯고 막 이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손상이 안 가게끔 조사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집트 정부 지금 현대 이집트 정부에서 조사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가 이제 나오는데 좀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 예산도 필요하고 당연히. 현대 대한민국도 뭐 하나 발굴하려면 네. 예산 따와야 되고 붓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좀 오래 그럼요. 걸리긴. 근데 그 발굴 작업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한국에서도 발굴을 계속해서 해왔고 지금도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렇게 막 빨리 다 이렇게 해치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자본주의적 경제 논리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하겠지만 예. 이게 왜냐면은 이 발굴 작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유적에 대한 파괴 작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레이어 하나하나마다 할 수 있는 모든 기록을 다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네. 이제 맞기 때문에 예. 고학적인 작업은 언제나 굉장히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그 백제의 토성이 있다는 동네예요. 그럼 어디 강동 네, 예. 풍남리 토성, 뭐 예. 몽촌 토성. 그렇죠. 예. 요즘 제가 거기 가보면 제가 어렸을 때의 그 토성보다 낮아져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흙 같은 게 쌓아 몸이 큰 거 올라가니까 아닙니까? 내가 커서 낮아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근데 실제로 복구된 그 옛날 거가 복원된 곳을 가보니까 이렇게 높더라고요. 저렇게 높던 게 왜 이렇게 돼서 깎인 거야? 하는데 깎인 게 아니라 예. 흙들이 계속 쌓여서 요즘 제가 밟고 다니는 그 동네 땅은 예전에 백제인이 밟고 다니는 그렇죠. 땅보다 한 1m 맞아요. 이상 높다는 예. 거예요. 높다. 예. 그동안 이제 많이 흙이 쌓였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퇴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뭐 어떤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 유적 같은 경우는 뭐 몇 미터 현재 사용하는 지표면 몇 미터 아래에 위치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이집트에서 발굴을 참여했었던 그 사이스라고 하는 동네에 네. 예. 이제 그 신왕국 시대 주거지 유적이 있거든요. 음. 근데 현재의 지표면에서 한 3m 정도 더 내려가야지 그 주거지 바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 3,000년, 3,5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거기 흙이 쌓여가지고 그게 지표면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이집트 피라미드를 그게 지금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쌓여 올라오고 있는 거니 그 날짜 계산해서 다 이렇게 하고 나면 진짜 이만한 거였는데 지금은 요만큼만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게 이 피라미드는 이제 애초부터 그냥 이 상태로 존재했었고 물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거기 사막 지역이 지어졌기 때문에 또 모래가 쌓이기는 해요. 예. 근데 지금 이 피라미드는 이 피라미드가 일반 흙 위에 쌓여진 게 아니라 그 기반함이 되게 단단한 석회암 대지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면이 그 아래에 펼쳐져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사막이 아니라 석회암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인데 석회암 대지인 거죠. 그러면 뭐 하여튼 양파 월급도 주고 피라미드 졌어요. 그게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다 옮겼을 텐데 뭐 배로 하건 도르래처럼 나무 밑에 깔아가지고 이렇게 밧줄로 당겨서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게 몇 명이서 만드는 걸까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게 예. 뭐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 일반 공학자들이 보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하는 연구들인데 네. 요즘에 나오는 최신 연구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되는 그러니까 뭐 몇만 명 정도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몇천 명이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 짓는데 예. 1년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동원돼야 되는 그 연인원이? 예, 연인원이. 연인원이? 예. 그래서 몇만 명? 당시에 몇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닌가? 인구가 얼마였는데? 이 당시- 고대 이집트 인구가. 그러니까 이 당시 고왕국 시대 인구 역시도 사실은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냥 여러 가지 그 학자들이 내놓는 결과들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면 뭐 한 100만에서 200만 정도.
그게 100만에서 200만이면 거기서 10,000명만 동원해도 그렇죠. 10명 중에 예. 한 명은 예, 동원한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이게 100명 중에 한 명. 아까도 100명 말씀드린 중에 한 명. 것처럼 그렇죠. 이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의 역량을 총 투입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저런 거에 국가의 역량을 투입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거는 근데 지금 만리장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예. 인류 문명사 전체를 놓고 보면은 뭐 이 정도 한 사회들은 할만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 고대 문명이나 고대인들이 남긴 흔적을 우리가 볼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을 투영해서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뭐 이 유적을 살펴보기도 전에 가치 판단을 먼저 내리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미 바이어스가 껴가지고 제대로 그 현상을 바라볼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이 피라미드를 짓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었고 예. 또 굉장히 당연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한 2000년쯤 지난 다음에 네.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이 스튜디오를 발견할 수 있고 네.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들었던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요. 어. 그럼 야, 이 형들 진짜 미쳤다. 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맨날 그게 그렇죠, 뭐라고 예. 이걸 하고 있었대. 별것도 아니구만. 이 양파 줬나? 야. 근데 아마 그러면은 이제 그때 그 보는 사람들이 예. 최대한 뭔가 이유를 찾아내려고 뭐 그 선생님들의 그랬겠지. 뭐 일기라던가 뭐 이런 기록들을 찾아내 가지고 그때는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아마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집트. 알겠습니다. 스핑크스. 예, 스핑크스 하기 전에 1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아이. 예. 1분만 쉬었다가. 그러시죠. 자, 1분만 쉬었다가 다시 스핑크스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